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늘 남북 정상회담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 의원께서 장관 후보로 임명되신 것도 이재명, 김정은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께서 이재명 정부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캄캄하지요. 앞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직접 대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일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우리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제 문제화돼 있습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저로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미 대화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그렇게 남북 정상회담 이제 여건이 돼서 추진을 하신다면 주목적을 어디에다 두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북한 비핵화가 주된 목적이 됩니까?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 강화가 주목적이 됩니까? 뭐든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33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 수십만 배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결국 정치의 실패입니다. 국제정치의 실패입니다. 우선은 북이 비핵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리고 역시 대화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해법을 추구해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 대화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남북을 또 국제사회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비핵화는 사실은 고사하고 대북 제재로 인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회담 성과도 미지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은 지금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 이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북러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미 대화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엊그제 러시아 외무장관과 원산 갈마 반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는데요. 거기 호텔만 만실입니다. 만실. 러시아 관광객만 가지고 원산 갈마 반도의 그 대형 리조트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대화 수요, 또 관계 개선의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규정한다. 이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 후보께서 2024년 작년 9월 20일이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개 국가로는 헌법 위반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명을 규정한 헌법 정신의 위반이고, 남북은 나라와 나라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그 기둥 아래서 통일 추진해 왔는데 이를 변경해야 할 어떤 사정도 없다.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하십니까? 통일 포기론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의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로는 두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는 상호 인정, 존중을, 체제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대, 평정, 완전 평정, 군사적 적대를 얘기하는데 우리를 지금 국가성을 인정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 방점은 적대에 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핵심이 있는 것인데, 이 적대 관계를 어떻게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30년 이상 우리는 사실상의 두 국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해 가는 과정이 앞으로 평화통일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두 개 국가론, 그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정신은 사실은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국가를 인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통일부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외교부에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다뤄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의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서독이고 하나는 우리 선조의 지혜입니다. 동서독은 실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실용적 접근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다가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면서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동서독 기본조약에 보면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대 조항에 그렇다고 동독이 외국은 아니다, 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절충주의, 실용주의를 택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선현 중에 원효 대사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일 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남과 북은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아닌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헌법 정신에 보면 개헌이 되지 않은 지금 상태의 헌법 정신에 보면 두 국가로 인정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관념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일은 헌법에 있어서 동독을 전체의 일부로 간주했지만 그러나 국가성을 인정하는 절충주의,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 반면 우리는 이것을 이념과 진영 대결로 몰고 간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헌이 이제 화두로 떠올랐을 때 결국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게 될 터인데 아직 그 헌법 개정에 대한 저의 의견이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